아무튼 동화작용은 물질대사.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뭔가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뭔가를 이제 분해하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지. 필요한 건 만들어내는 거고, 뭐 분해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 이제 빼먹을 거면 분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한다는 얘기야. 물질대사는 동화작용은 174쪽입니다. 동화작용은 이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뭉친다고 생각합니다. 뭉쳐내는 과정. 그래서 더 덩치를 크게 만드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얘기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뭐야, 기억력 디귿이나 보기로 들어갈 거라고. 동화작용은 뭔가 이제 분자를 더 큰 분자로 이렇게 뭉쳐서 에너지를 집어 넣어서, 그러니까 뭐 단팥빵 같은 거 생각하면 될까요? 단팥 넣고 빵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 집어 넣어서 물질을 이렇게 뭉쳐주는 걸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까꿀로 이제 쪼개서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우리가 쓰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 그 두 가지를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고, 그런 물질대사는 지금 동화작용 내가 방금 얘기했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집어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이화작용은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말 그대로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동화작용이건 이화작용이건 간에 에너지 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뭐 그래프로 가볍게 하나 잡아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분자, 저분자 이런 말을 쓸 거야. 고분자와 저분자. 그러니까 저분자가 어려운 말 아닙니다. 저분자는 이제 물질 덩어리가 작다는 얘기고, 고분자는 이제 등치가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 그럼 뭐겠어? 물질을 뭉쳤다는 얘기잖아. 물질을 뭉쳤다. 이걸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반대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거는 이제 이화작용. 물질을 쪼개는 거죠. 이때 에너지의 출입을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는데, 동화작용일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한꺼번에 버무려서 큰 물질을 만든다 생각하면 돼.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빠져나오더라. 우리 이 에너지, 이 빠져나온 에너지 뭐 하려고 저거를 까가지고, 뭐 하려고 캡슐을 터뜨려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냈느냐 라고 물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하려고 체온 유지도 하고, 그죠? 우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로 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근육의 운동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반딧불이처럼 빛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소리를 낼 수, 지금 목소리 내듯이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결국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쓴다. 근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식물들이 만들어내기도 하지. 광합성.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겠지, 태양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밥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밥을 먹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분해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걸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합성이 여기에 들어간다. 얘를 물어볼 겁니다. 광합성. 이화작용은 뭐냐? 광합성의 반대말.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만들어놓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호흡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이 너네 숨 쉬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숨을 쉬면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빼내는 과정을 통틀어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러니까 들숨 날숨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튼간 이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디? 우리 앞에서 배웠네 지난 시간에. 염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배웠죠. 일어난 장소도 물어봐요. 그다음에 세포호흡 일어난 장소 미토콘드리아 역시 물어보겠지. 이렇게 정리 가볍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물질대사가 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이제 그래프, 간단한 그래프로 줄 때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 그 수학여행비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애들이 막 나름 계산도 해봤던데. 그 친구 누구더라? 태블릿에 계산까지 했던데. 정민이 아니에요? 맞는 거 같아. 걔가 뭔가 불만이 많더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많이 냈다. 그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쳐먹었어. 조이아는 만족하나 보네. 저 8kg 쪘어요. 와. 술 먹었냐? 술 먹었지 너? 계속 무한리필 집에 다니는데 계속 딱 본가를 본전 그거 뽑으려고 계속 했다고.
그래도 친구가 만족하는 친구도 있고 축구할 때 뒤지고 만족하는 친구는 또 처음 봤네. 다들 이미 나와 있던데. 동선 너무 못 짰어요. 근데 뭐 그 뭐 동성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응물, 생성물.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네?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서 먹어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당연히 뭐겠어? 아 이건 동화작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전혀 어려운 거 없는 거지. 이화작용은 뭐? 반응물이었던 애가 생성됐을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뭐 이화작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될 것이고 그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됐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파트에서 초점은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의 출입을 물어볼 거란 얘기야. 에너지가 들어가냐 나오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 작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동화 이화만 구별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어려운 거 없는 건데 이제 다만 여기서 가끔 물어보는 게 세포호흡이랑 연소를 비교합니다. 이제 연소랑 세포호흡 이거는 좀 자주 물어보는 패턴인데 교재도 나와 있는데 조금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거든요. 니네 땅콩 태워봤니? 네? 먹는 땅콩 땅콩 먹어는 봤지. 땅콩을 먹어봤을 거 아니야 살면서. 근데 땅콩을 이제 라이터로 이렇게 불을 붙여봤냐 이거. 왜 그래? 땅콩에다가 불을 붙이면 잘 붙을까? 그러니까 활활 타겠냐고. 아니요 활활 타. 뭐지? 그런가? 여기서 보여주면 좋은데 내가 작년에 보여줬는데 지금 땅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여보면 불을 붙이자마자 팍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지그시 잠깐 한 몇 초 정도 이렇게 하고 한 6, 7초? 7초 정도 하면 이렇게 불이 붙거든. 뭐 장작불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지 혼자 계속 탄다고 활활. 그래서 금방 시커멓게 이게 막 냄새도 좀 나고 막 그런다. 얘들아 불이 왜 붙어? 그 땅콩 속에 뭐가 있었단 얘기야? 산소요. 산소 같은 남자. 땅콩 속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게 불이라는 에너지로 표현되는 거지. 방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그걸 니네는 땅콩을 먹을 때 불 붙여서 먹진 않잖아. 그냥 먹잖아. 그럼 어쨌든 그 땅콩 속에는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너희들의 뱃속에 들어가면 천천히 소화를 하면서 그 에너지를 빼먹는 거야. 그게 그거란 얘기야. 근데 다만 연소, 불을 붙이는 건 시간이 아주 짧고 그죠? 아주 큰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거고 세포호흡 혹은 소화라고 소화 세포호흡 또는 소화라고 하면 천천히 몇 시간 동안 걸쳐 일어나지만 아무튼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뽑아먹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그럼 장작을 씹어 먹어도 장작에 별로 영향가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연소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한꺼번에 뚝 이런 식으로. 이때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한꺼번에 써진다 이거지 한꺼번에. 근데 소화나 세포호흡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한참 걸린답니다. 한참.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찔끔 우리 뱃속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지. 집에 가서 땅콩 태워볼 사람 있어요? 아니 태워봐. 이렇게 말하면 태워보고 싶지 않니? 야 무슨 땅콩 태우다 불이 나냐. 그냥 땅콩만 불 붙은 거야. 한번 해봐. 저기 잠깐 야외에 나와서 집에서 하면 또 무서우면 저 흙밭에서 한번 땅콩 한 10개 갖다 놓고 컵에 넣어서 불 붙이면 꽤 따뜻해질 정도로 불 붙는다고.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그럼 연소는 빠르게 반응하는 거, 소화나 세포호흡은 천천히 단계별로 일어나는 거. 뭐 그렇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총 에너지와 여기서 나오는 총 에너지는 같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나 소화라고 하는 건 이게 단계별로 하다 차근차근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단계별로 작용하는 효소가 다 나름 역할이 있대.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단계를 처리해주는 효소가 있다면 그 다음에 효소 2, 효소 3, 효소 4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계에서 쓰이는 효소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서 얘는 이 효소 1 혹은 효소 3, 뭐 효소 5 이 친구들은 무조건 그 단계 그 1밖에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라고 보는 거냐면 얘는 그냥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빠르게 반응해서 끝나버리는 거지만 우리 세포호흡이나 소화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고 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낚시야. 이 친구도 산소는 필요합니다. 산소는 필요하고 플러스로 우리 몸속에는 효소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산소도 필요한 이 효소까지 있어서 굉장히 느리게 단계별로 각자 모두 서로 다른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고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랍니다. 뜨거워지죠. 불이 붙었으니까 뜨겁죠. 이 친구는 굉장히 저온에서도 이게 가능해. 니네 몸속에 체온이라고 해봤자 36.5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저온인 거죠. 불 붙는 거 막 300도, 500도 올라가는 건데 이건 굉장히 낮은 온도인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한꺼번에 에너지가 쏟아 나온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무슨 말? 불이 붙지도 않았는데도 에너지가 전부 뽑아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해하고 있네. 장작을 태우는데 불이 안 붙는데 장작이 제로 바뀌어? 안 되잖아. 그냥 불이 안 붙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얘는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누가? 우리 몸속에는 각종 효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서 연결시켜야 돼. 효소가 있어서 저온에서 이런 반응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효소들은 각각의 단계별로 각자 할 일만 딱 정해진 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제가 약간 효소로 넘어가죠. 효소의 작용 이렇게 갈 건데. 아니 얘들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거야? 수학여행 갔다 온 지 꽤 되지 않나? 항상 이정환만 멀쩡한 거. 혼자 잘 논단 말이야. 얘가 네 웃음 따라했어. 효소의 작용. 요건 100% 시험 문제입니다. 100% 시험 문제. 이런 그래프를 줄 겁니다. 반응의 진행, 서로 주는 에너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돼. 이런 그래프 100%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이게 생성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네. 무슨 뜻? 이거 무슨 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오, 차. 이번엔 100점을 맞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구만. 지구랑 물리 파트를 한번 해보고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이건 이화작용이죠. 그죠? 에너지를 방출했겠네? 그렇군요. 근데 볼록하고 올라간 건 뭡니까? 얘들아 생각을 해봐. 땅콩이 있어. 얘를 지금 땅콩 오래 땅콩 예를 들었으니까 땅콩이 지 혼자 가만히 있다가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땅콩이 재가 될 거야. 근데 쥐가 갑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 재가 되진 않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해? 불을 붙이는 행위라는 걸 한다고. 그래야 이제 온도를 높여가지고 뭔가 이거를 막 분자들 움직이면 활발하게 해가지고 뭔가 반응이 시작되게 해야 된다. 그 시작되게,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불을 붙이는 행위,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이라는 게 있대. 요 에너지 장벽을 넘지 못하면 땅콩은 계속 그냥 땅콩인처럼 남아 있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나? 뭐 마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나? 니네가 뭐 밤? 먹는 밤 알죠? 밤? 알밤을 생밤을 먹어서 오도독 먹을 거야. 근데 입속에 넣었어. 먹을 거라. 이걸 쪼개서 이제 뭔가를 이제 내가 끌고 갈 거야. 근데 뭘 넣어서 좀 약간 세게 씹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부드럽게 살살 이러고 있어. 그럼 알밤은 계속 절대 쪼개지지 않지. 그럼 계속 얘는 반응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야. 근데 특정한 에너지를 줘가지고 에너지 장벽을 넘게 바삭 해버려야 얘가 뿌락 쪼개진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여기 요 에너지 있잖아요. 조금 이게 좀 그림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려볼까요? 요 에너지 장벽이라고 불렀던 이걸 보고 자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 이거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답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제 약자로 EA라고 부를 거예요. EA.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저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물질을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싶어.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고.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고. 땅콩이 쪼개지게 하고 싶어. 알밤이 깨지게 하고 싶다고. 근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큰 게 좋냐고 작은 게 좋냐고? 작은 게 좋은 거지. 저게 얼마 안 돼야. 뭐 약간만 자극을 줘도 금방 쪼개져 버리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반응이 후딱후딱 잘 넘어간다 이 말이지. 그래요? 그게 바로 효소가 하는 일이야. 효소가 있으면 이건 지금 효소가 없을 때고 효소가 있으면 반응물의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뭔 상황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는 어떻게 해서 저온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나 했더니 그 반응을 일어나게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 활성화 에너지 있잖아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EA' 좀 작게 만들어줘서 물질들이 쉽게 분해가 되게 해준다는 거지. 이게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얘기구나. 내가 빨갛게 표시한 건 효소가 없을 때고 파란 건 효소가 있을 때. 그럼 뭐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거지.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결국에 만들어진 생성물의 에너지의 이 높이 차이, 에너지 차이겠죠? 이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 땅콩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쪼개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구성에 있던 에너지를 이만큼을 뽑아서 먹었다는 뜻이야. 생각을 잘해야 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효소가 없든 효소가 있든 어쨌든 땅콩의 처음과 나중은 똑같은 거야. 반응이 일어나기 쉽게 해주냐 못 해주냐 차이인 거지. 갑자기 효소가 있다고 얘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고.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알밤으로 따지면 좀 알밤을 씹기 좋게 말랑하게 해줬다는 개념이라고. 그렇다고 알밤 속에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반응열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효소는 반응열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만 한다. 여기까지 되죠? 이게 지금 이화작용에 대한 얘기였고요. 동화작용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나온다 해도 뭐 저러다 또 틀리는 거지 뭐. 동화작용은 뭐겠습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였겠죠?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생성물이 되는 이런 게 이제 동화작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처음에 반응물의 에너지랑 여기 결국 생성물, 이게 생성물이죠. 구분할 수 있어? 처음에 있던 물질이 반응물이고 여기 생성물이야. 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에너지 더 넣어가지고 뭉쳐준 거지.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여기 이거죠? 이 친구가 뭐겠어? 이 친구가 반응열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만큼 언덕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 언덕이 뭘까? 저 언덕이 뭡니까? 이 언덕을 활성화해야지 이 얘라고 하면 되겠지? 다 틀리는 거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내려야 돼. 절대 낮게 안 됩니다. 요게 2A예요. 왜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넘어야 할 장벽이 이거지만 얘는 이만큼을 넘어야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활성화에너지는 이 전체가 된다. 그럼 효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좀 반응이 쉬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는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 똑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와 급하게 좀 더 빨리 끝나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됩니다. 델깡. 얘들아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활성화 에너지 잘 찾고 반응열이 어딘지 잘 찾으면 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단순하게 반응열이 어디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반응열 혹은 아무것도 아닌 여기서 차이, 이 차이 있죠, 이 차이. 만약에 학교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소수 있는 효소가 없을 때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차이 값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막 그어놓고 A, B, C, D에 막 준단 말이죠. 그래놓고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뭐 B냐, C냐, 혹은 뭐 A 플러스 B냐 이렇게 막 물어본다는 얘기죠.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전부 어떤 기호로 만들어 놓고 더하기 빼기를 하게끔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 요거 추가 개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거 추가 개념. 잘 봐. 요 그래프가 이해가 되면 뭐 설명을 잘 듣는 거지. 갑자기 그래프를 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분자의 개수예요. 세로축. 가로축 에너지입니다. 얘들아, 니네가 밥을 먹어. 뭐 여기는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어 막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물질들은 있잖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에너지가 다 조금씩은 달라. 니네 교실에 같은 교실에 앉아있는데 성적이 다른 거랑 비슷한 거야. 좀 잔인한 얘기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너지가 큰 놈, 에너지가 어중간한 놈, 에너지가 낮은 놈을 이렇게 개수대로 니네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잖아. 막대 그래프 이렇게 막 배우죠. 막대 그래프. 그래서 점수가 0에서 10점짜리 막대 그래프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려보면 그 꼬다리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대. 이게 왜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 먹었대.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에너지가 큰 놈들도 있고 에너지가 좀 어중간한 놈, 그죠? 대부분 여기에 몰려있다 이거지. 그리고 에너지가 거의 없는 놈들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화학 반응이 물질에다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혹은 효소가 있어도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를 EA라고 표시해 준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까? 이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활성화 에너지를 저 언덕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들, 이게 뭐야? 세로축이 개수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빗금친 부분에 있는 그 친구들은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높은 친구들이잖아. 그럼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들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친구들은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효소가 있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리면 활성화 에너지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 말이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뭘 만큼? 이만큼에 해당하는 애들이 전부 다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으면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겠지. 아 참, 내가 닌텐도를 샀다. 좋아? 뭐라는 거야, 쟤 누구? 야, 집에 마리오 카트 있는 사람 없어?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2달만? 달이요. 좀 하고 줄게. 얼마 정도 주실 건가요? 뭐라고? 얼마 정도 주실 건가요? 사겠다, 이 씨야. 차! 제 동생이 세 달만, 동생은 그냥 그 게임 하라고 그래. 다음에 제가 3달째 빌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산 게 아니고
첫째가 방향 감각이 너무 없어가지고 게임이라도 시켜서라도 오른쪽 왼쪽 좀 공간 감각을 만들어주자. 내가 고민하다 미쳐버릴 뻔하다 지금. 어제 했다 어제. 오일리기 됐어요. 그렇더라고. 너무 비싼데. 나 지금 이제 칩을 지금 구걸하고 있어. 야, 세 달만 그래줘. 사전팀이 막 5만 원, 8만 원, 막 6만 원 그렇더라고. 싸도 막 3, 4만 원씩 하고. 그럼 제가 3만 원에 제가 그래서 뭐 중고 당근마켓 갔더니 한 4만 5천 원이면 사더라고. 이런. 근데 뭐 얼마나 하겠어. 두세 달 하면 안 하지. 계속 하냐고. 그게요. 뭐 1, 2년 동안 계속 하진 않잖아. 좀 하다가 지겨워지지 않나? 젤다랑 동물의 숲은 누가 공짜로 주기로 했어. 이거 몇 시간이야? 몰라. 2시간 됐어. 하여튼 아는 사람이 자기 게임 칩 많다고 8개인가 그냥 가져가. 와. 왜난 저런 지인 없지? 이상한 거 많던데? 틱버? 모르겠어요. 난 게임을 몰라가지고. 근데 거기에 젤다랑 동물의 숲 내가 많이 들어본 거라서. 근데 마리오 카트 없는데 했더니 그건 안 샀대. 근데 문제는 마리오 파티도 재밌어 보이던데. 파티는 여러 명이 있어요. 애들이랑 가족끼리 하기 좋지 않나? 그 해봤는데 야 이 새끼야. 유치예요. 유치? 하다가 싸웠어요 저. 설마 나랑 아들이 싸우진 않을 거야? 9살짜리랑 46살이가 뭐 발로 쳐면 되지. 하지 마 이 새끼야. 내가 다 할 거야. 하다가 갑자기 방해하고. 둘째 6살이니까 걔는 지금 밟으면 되는 거야. 자 조용히 하고 있어 엄마. 근데 뭐 그런 거 아니야? 미니게임 같은 거 네. 검색해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지금 2학년들한테도 지금 홍보하고 있어. 야 집에서 남는 거 있으면 좀 가져와. 3달 뒤에 돌려줄게. 애들이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렇죠. 비싸니까. 선생님 그거 3달 뒤에 진짜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뭐 하겠냐? 비싸니까요. 꼭 주셔야 돼요. 그래. 근데 너무 비싸긴 하더라. 걔도 그걸 먹고 살겠지. 아휴. 근데 오늘 여기서 살라고 여기 중계동에서 아니 중계동에서 살라 그랬더니 괜찮은 게 하나 나왔던데 또 너 당근에서 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약했어. 씨. 닌텐도 스위치 2 나온다는데. 아? 닌텐도 스위치 2 나온대요. 닌텐도 뭐? 스위치 2 내년에? 내년이니까 내년에. 칩은 호환될 거 아니야? 뭐 별다른 거 있을까? 뭐 화질 좀 좋아지고 그러려나? 또 사지 뭐. 근데 게임 잘하고 혹시라도 잘하면 못할 것 같긴 한데 잘하면 이제 풀스도 사주고 뭐. 게임방 하나 만들어줘야지. 아니 우리 집에 TV가 있는데 TV를 거의 안 봐 아무도. 우리가 애들 이제 어려가지고 책을 봐야 되니까 TV를 거실에 안 놓거든. 방 쬐끄만 거 하나 해야 되는데 넣어놨거든. 근데 나랑 와이프 둘 다 TV 안 좋아하고 애들 9살 10살이니까 우리가 이제 못 보게 하는 것도 있고 TV가 거의 맨날 놀거든. 오. 근데 뭐 처음 살 때 TV 바꿀 때 좀 큰 걸로 바꿀 거야. 75인치로 바꿔놨단 말이야. 근데 그 TV를 처박아놓은 방이 좀 작은 방이야. 그래서 거기 꽉 차 거의 이렇게 한쪽 벽이. 그래서 그 지금 저 TV 참 아깝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연결해서 할 생각을 하면 되게 실감 날 것 같지 않냐? 파이널 판타지 하세요. 아니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돼. 앵간한 거 그냥.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애가 빠져들면 안 돼. 방향 감각이 기라고 하는 거지. 그 시대 밤새도록 우리 잘 때 몰래 가서 하고 안 되지. 자전거 태우고 알아서 할 때까지 넘어지고. 효소의 특성 가겠습니다. 거기 지금 176쪽입니다. 176쪽에 이것도 효소 이 그림도 거의 100%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꼬박 등장하는 문제죠. 이빨처럼 생긴 이런 그림을 줄 거예요. 약간 배트맨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노랗게 그린 게 뭐냐면 효소야. 이게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기질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대요. 얘를 기질이라고 불러요. 얘가 결국 반응물이야. 상상할 수 있죠? 저 반응물 뭐 할까? 효소가 뭐 한다고 할까? 물질들에서 도와주는 친구래. 그러니까 이 반응물, 기질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반응물과 기질.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기질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이제 기질이라고 하면 반응물이구나 하면 돼.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분해하는 게 목적인 거지. 니네가 딱 봐도 어때? 효소와 기질이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게 생겼잖아.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아까 했던 말 기억납니까? 단계별로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건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딱 그 일만 한다.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입체 구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긴 효소야. 다르게 생긴 효소도 또 많이 있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긴 반응물만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 들어맞았어. 오, 너 나랑 딱 맞네. 이렇게 둘이 결합한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효소와 기질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부르죠.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데요? 효소가 이 친구를 쪼개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가 하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 쪼개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딸랑 쪼개져 버린다는 거지. 이건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생성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얘는 다시 그냥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효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주목해야 되느냐? 효소가 지금 뭐 했냐면 기질을 G랑 입체 구조가 맞는 친구랑 결합해서 얘를 분해했어. 이 과정이네. 그 다음에 이 효소 생긴 걸 봐. 처음에 효소의 모습과 나중에 효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기질만 쪼겠지. 효소는 가만히 그대로잖아. 다시 또 활용이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건 서술형도 무지하게 나온 거야. 이 효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와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기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특정 G랑 몸이 딱 들어맞는 애하고만 결합하는 이런 특징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른대. 자,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 G랑 맞는 놈하고만 논다. 두 번째,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뭔가를 쪼개든 합치든 간에 아무튼 이런 반응물의 종류는 엄청 많다고. 근데 이 친구는 딱 G랑 몸이 맞아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효소의 종류가 어때야 될까? 많아야겠지. 우리 몸에 준비된 효소의 종류가 많아야겠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재사용이 된대. 그러면 종류는 많이 필요하지만 효소 하나하나당의 개수가 많을 필요는 없겠지. 왜? 계속 돌리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드는 알바 오직 그거밖에 못해. 라떼 그거밖에 못해. 젤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친구를 여러 종류의 알바를 써야 되겠지만, 그죠? 걔가 계속 여러 차를 만들면 되니까 그 각각의 알바생의 그 고유의 숫자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되는 거? 뭐라고? 우리 몸의 효소는 효소의 종류는 많으나 효소의 종류는 많으나 그죠? 효소 종류는 많으나 효소 각각의 개수는 적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럼 종류는 많다고? 이거 뭐? 효소의 기질 특이성 때문이다.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개수는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효소의 특징 두 번째, 지금 거기 177쪽 갑니다. 세 가지가 있답니다.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의실을 좀 쬐끔한 거로 바꿔야겠어. 아까 누가 월요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토요일에서? 걔가 박정민 아니야? 아까
내가 계산했다가 내가 박정민 같다고 하지 않았어? 뭐지? 아씨 월요일만 없애버려 했더니 또 자꾸 이게 이쪽으로 오지. 월요일만 없애면 월화수목 금시잖아. 아이씨, 내 거대한 큰 그림이 또 안 통하고 있어. 하자고. 일단 성적을 만들고 가야죠. 성적을 만들어 봅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온도랍니다. 아니 이 그림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내가 이거 무조건 100% 거의 100% 시험 문제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너네 이거 시험 한번 봐서 알잖아. 질문이 아주 야리꾸리하거든. 그거를 잘 피해갈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첫 번째 이제 온도와 효소의 관계인데 요거는 참 유명한 친구죠. 효소의 뭐 활성화도, 반응 속도, 온도, 활성화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통합과학이니까 반응 속도.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응 속도, 효소가 이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어디쯤이겠냐? 어디에서 효소가 제일 활발하게 반응할까? 지금 그러지. 한 37도 정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군요. 시험 문제에서는 37도를 묻는다기보다 특정 온도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특징 성질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 활성화도가 뚝 떨어져 버리지. 맛이 같잖아. 거의 일을 못해. 무슨 말? 효소가 거의 없는 거랑 다름이 없대. 왜 이렇게 됐냐?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왜 제 일을 못하냐고. 그게 바로 뭐냐? 역시 시험 문제죠. 효소의 주성분이 뭡니까? 앞에서 우리 지하철 배웠는데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열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고온에서 그죠? 고온이 돼버리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난답니다.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난다. 무슨 말? 효소가 맛이 같다. 이거를 단백질이 변성됐다는 이 말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입체 구조가 변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입체 구조가 변한 효소는 다시 온도를 내려도 시험 문제 이거 매일 물어봐 이거 계속. 온도를 내려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마시간 효소는 끝났다. 달걀 후라이 얘기 많이 합니다. 달걀도 단백질이 많죠. 후라이 치겠어. 다시 온도를 내렸어. 생 달걀이 되나?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한번 높여서 효소가 입체 구조가 파괴돼서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버리면 이제 그 효소는 역할을 영영 못한다. 그래서 온도는 중요하다. 선생님 온도를 내려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온도를 너무 내려도 제 역할 못한다. 우리 추울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돼? 소화가 잘 안 되죠. 그죠? 온도가 좀만 내려가도 이게 팍팍 떨어지거든. 우리 체온 유지가 최대한 되고 있지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조금 길게 하고요. 길게 쉬겠습니다. 자, 기질의 농도라는 게 있다면 기질의 농도. 이것도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역시 177쪽입니다. 반응 속도, 기질 농도. 역시 이것도 약간 까다롭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내가 기질이 뭐라고 그랬지? 뭐랑 똑같은 말이랬지? 반응물과 똑같은 말이랬지? 반응 속도와 기질의 농도인데 얘를 뭐 이렇게 줄 거야. 딱 보니까 더 느낌 오죠? 일단 여기 이렇게 평평해지는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이유 일단 물어보겠죠 가볍게. 반응 속도가 왜 더 여기 왜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안 빨라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뻔한 얘기잖아 이거 그죠? 모든 요소가 어떻게 됐다? 포화 상태 모든 요소가 다 일을 하고 있다. 그죠? 모든 요소가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 여기를 이렇게 쪼갭니다. 여기를 이렇게 쪼개죠. 여기를 1 영역, 여기를 2 영역. 이렇게 뭐 잡고 물어볼 거예요. 얘들아 가로치기 기질의 농도야? 기질이 반응물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뭐 쪼개야 될 반응물들이 지금 쌓여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는 어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효소가 처음엔 넉넉히 있었다는 거 준비돼 있었어.
근데 반응물이 별로 없었어. 근데 점점 많아지네? 그럼 반응 속도도 막 쭉쭉 늘어나겠지. 생성물이 팍팍 늘어난다고, 그죠? 근데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효소가 여분이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 영역에서 2 영역으로 간다. 점점점 기질 농도가 많아지면 증가하는 게 뭐냐? 증가하는 거야. 기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뭐라고 물어봐? 여기로 이렇게 갈수록 뭐가 늘어날까? 뭐가 개수가 점점 많아질까? 효소, 기질, 뭐? 효소, 기질, 뭐?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가 증가. 결합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지. 왜? 반응물이 많으니까. 엄마자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총 효소의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총 효소의 수는 일정한 거죠. 정해져 있는 건데 반응물이 많아지면서 결합하고 있는 애들도 많아진다는 얘기지. 되고 있나? 요거 분명히 애매하게 물어보면 이제 또 낚시하려고 굉장히 아리까리하게 물어본다고. 그런데 여기 특정 영역을 넘어서 버리면, 그죠? 효소, 기질, 복합체의 개수가 최대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농도가 증가해도 효소, 기질, 복합체 수도 증가하지 않겠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효소가 사라지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죠? 잡아주시고요. 기질 잡아주시고. 세 번째 pH. 일단 내 pH 뭔지 알아요? 들어본 것 같아? 산성 염기성 배우 들어본 것 같죠? pH가 낮으면 뭡니까? 0부터 14까지 있잖아. pH가 낮으면 뭐가 되죠? 산성. 높으면 이제 염기성, 7이면 중성이잖아. 그 얘기하는 건데 효소는 pH에도 영향을 받는답니다. 니네 입에서 무슨 소화가 일어납니까? 입. 어떤 영양소가 소화가 되냐? 녹말이, 그죠? 분해가 되는 거지? 녹말이 탄수화물이잖아. 녹말이 분해. 녹말 분해 효소가 뭐였더라? 입에 있는 거? 아밀레이스라고 기억이 나죠? 위에서는 뭐가 분해되죠? 에이, 애들이 아밀레이스까지 기억하는데 위부터 헷갈려. 위는 단백질 분해.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 뭐더라? 단백질 분해해주는 효소. 뭐라고요? 젖산? 펩신. 펩신. 그리고 이제 너 꿀꺽 위에 또 내려갔어. 이제 소장으로 갈 거 아니야?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 또 무슨 소화가 일어나지? 소장은 3대 영양소가 모두 분해가 일어나죠. 모두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트립신이라는 친구가 있어. 들어본 거 같나? 라이페이스, 수크레이스. 중학교가 문제라니까. 중학생이 문제야. 교육과정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무튼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입에서 밥을 막 씹었어. 그럼 녹말이 막 분해가 되고 있을 거야. 뭐 하루 종일 씹을 순 없잖아. 좀 씹다가 꾹 내려왔지. 그럼 아직 여기 녹말이 100% 분해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좀 분해되다 말았겠지. 왔어. 위로 왔어. 그럼 왜 돼? 꿀꺽 삼켰을 때 어때? 내가 삼킨 쌀과 내 침에 있던 아밀레이스는 섞여서 갔겠지. 그럼 계속해서 분해를 하면 되는 거지, 가면서도. 근데 그게 안 된대. 위로 와버리면 pH가, 산성도가 달라지면서 아밀레이스가 활동할 수 있는 pH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멈추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럼 분해가 하나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에서 녹말의 분해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야. 포인트가 뭐야? 위에서는 아밀레이스가 활동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온도나 기질의 농도 이게 아니고 pH가 안 맞아서 못한다.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pH 2다. 누구냐? 펩신이 잘 활동하는 pH다. 단백질 분해가 활발하다는 얘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pH가 7에서 최대 활성화도를 보이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방금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주고 애매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 pH 8이다. 이건 누구냐? 트립신이라는 친구가 활발하게. 선생님, 이건 약간 겹치는 거 아닙니까? 아밀레이스하고 트립신은 약간 겹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 잘 들어. pH 7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효소 아밀레이스지. 이 효소는 pH 7에서 가장 잘 하는데 위에 넘어가가지고 위에는 pH가 2래. 염산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트립신은 소장에서 잘한다 이거지.
뭐 그런 것도 하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어디다가 화살표 해버려? 여기다가 화살표 해버린다고. 여기다가 화살표 찍어버리면 한 7.5 우리 잡아준다. 애매하게. 그러면 아밀레이스의 활동, 트립신의 활동 둘 다 있다 없다? 둘 다 있다고 해야 되지. 있는데 좀 야가다. 하지만 둘 다 공통으로 일어날 수 있는 pH 영역이 있다. 하지만 펩시는 전혀 겹치는 게 없다. 되겠지? 역시 문제 풀다 보면 또 거기 뭡니까? 거기 나와 있죠? 트립신까지 다 해가지고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촉매가 뭔 줄 아니? 모르죠? 촉매가 뭐냐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촉매가 뭐냐면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물질. 지금까지 그 효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학에서 말하는 촉매가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든 아니든 간에 그냥 어떤 반응을 빠르게 해주면 그냥 다 촉매라고 불러. 촉매를 썼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몸 속에서 그 촉매 역할을 하는 친구가 효소인 거지.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촉매 뭐라고 하면 되겠어? 두 글자로 그냥 효소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맞나? 생체 촉매랑 효소는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생체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생체 촉매, 그러니까 효소와 똑같은 말인데 잘 보시오. 카탈레이스 작용.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카탈레이스. 이산화황간 맞죠? 이거 이산화황간 생겼지.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과산화수소. 잘 보시오. 과산화수소 화학식 혹시 뭔지 압니까? H2O2에. 이건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H2O2가 과산화수소 화학식이야.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 나올 거라고. 뭐 그렇군요. H2O2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분해가 되면 물이랑 수소로 쪼개진단 말이야. 물이랑 산소로 쪼개진단 말이야. 화학 반응식 개수가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쓰면 맞을까요? 여기 앞에 뭐? 여기 있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좀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쪼개지는 반응이 있다는 거야. 뭐 그런 것도 하면 되겠지. 근데 그냥 과산화수소만 멀뚱하게 과산화수소만 들고 있으면 거의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땅콩 가만 내버려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촉매를 탁 집어넣어주면 이 반응이 확 일어난다는 거야. 과산화수소 액체인 거 알죠? 그 액체 상태에서 촉매를 딱 넣어주면 거기서 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산소가 막 발생한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뭘로 보일까? 산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포가 활발하게 막 올라온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활발하게 해주는 친구가 누군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거랍니다. 카탈레이스. 어디에 많이 있느냐? 간, 감자에 많대. 우리 몸에 있는 간 있잖아. 순대 먹을 때 먹는 거. 그 간에도 카탈레이스가 많고 감자에도 많대.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관 A 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관 B. 여기 자꾸 몇 개 시험관 이렇게 몇 개 주면 돼. 점점 삐뚤어지냐. 아무튼 그래서 A, B, C, D 4개의 시험관이 있다. 뭐 줄 거야. 그다음에 여기 각각 다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과산화수소만 넣어놓고 아무 짓도 안 한대. 그럼 뭐하러 갖다 놨을까? 이거 왜 갖다 놨죠 그럼? 아무 짓도 안 할 거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대조군. 내가 뭔가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기 위해 갖다 놓는 거. 대조군, 비교해보는 친구. 여기다 뭘 갖다 놓느냐? 여기다 이렇게 뭔가 감자 조각을 갖다 놔. 감자 조각. 여기다 또 뭐? 생간 조각을 갖다 놓는 거. 여기다 또 뭘 넣냐면 삶은 간을 집어넣는데요. 삶은 간. 순대집에서 봤던 거. 자, 기포 올라온다. 여기 기포. 감자 갖다 놨잖아.
카탈리스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죽음에 우와 뽀글뽀글 엄청나게 올라온답니다. 그죠? 생각 우와 뽀글뽀글 오 카탈리스가 많구나. 여기 올라와. 여기 안 올라온다. 왜? 뭘 했어? 삶은 간이 삶아지면서 단백질이 변성돼 버렸어. 즉 셋 중에 누구를 확인하는 실험? 온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이다라고 결론을 내줘야지. 알겠습니까? 자, 178쪽 잠깐 보겠습니다. 178쪽. 자, 효소의 활용 분야, 뭐 식품 분야, 의약품 분야, 환경 및 생활 쭉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거 가볍게 한번 체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요거는 가끔 쌤이 물어볼 때가 있어. 왜냐면 학교 쌤이 수업하실 때 뭔가 얘기할 수 있다. 그것만 잘 체크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나 암기만 해주시면 한 문제 먹는 거야. 요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아무튼 잠깐 끊고 가죠. 아우, 에어컨이 너무